딥페이크, 나쁘기만 한 것일까? 이제 딥페이크라는 단어만 나오면 또 무슨 일이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짜뉴스 등에 많이 악용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딥페이크 기술은 나쁜 기술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딥페이크는 나쁜 기술이 아닙니다. 영화계, 의료계, 방송계 등 다방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인간 삶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AR과 VR 등의 기술과도 접목시켜서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부작용이 많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크긴 하지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딥페이크 기술 원리를 알아보고 딥페이크가 착하게 활용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심층학습 딥러닝과 가짜,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이 용어는 2017년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 레딧에서 딥페이크스라는 아이디를 가진 회원이 유명 배우의 얼굴로 조작된 가짜 음란 동영상을 올리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4년 이안 구펠로우는 딥페이크의 핵심이 된 기술,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발표했습니다. GAN은 생성자와 판별자라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신경망을 동시에 훈련하면서 결과물의 정확성을 높이게 되는데요. 위 그림과 같이 위조지폐를 생성해내는 위조지폐범과 위조지폐를 가려내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 사이에 경합하는 과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GAN을 이용하여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생성해낼 수도 있는데요.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된 사례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용 사례, 제미니맨, 디지털 디에이징. 2019년 10월에 개봉한 영화 제미니맨의 제미니는 쌍둥이 같은 복제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인공인 헨리는 자신과 완벽하게 닮은 의문의 요원에게 맹추격을 당하는데요. 이 의문의 요원은 20대의 헨리로 윌 스미스의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포토샵을 이용한 CG 처리가 아닌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디에이징 효과를 완벽하게 재현한 것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기 전에는 배우를 포토샵의 필터와 브러쉬로 더 젊게 복원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기술적 한계가 분명 존재했고 CG로 구현한 티가 많이 나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제미니맨에서는 얼굴 인식 장비와 동작 포착 장비를 통해 젊은 캐릭터를 포토샵으로 CG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활용 사례, 신변보호, 버추얼 휴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21년 2월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의 모습을 모자이크가 아닌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방영하였습니다. 두 명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버추얼 휴먼인 루이리를 만든 DOB 스튜디오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을 만든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두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없도록 보호했습니다. 표정과 얼굴을 가리는 모자이크 방식을 사용하는 대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시청자에게 이들의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피해를 딥페이크를 통해 알리자라는 역발상이 통했던 사례입니다. 세 번째 활용 사례, 질병 예방, 이미지 패턴 매칭. 이미지 패턴 매칭 기술은 다양한 종류의 암 진단도 가능하게 합니다. 2019년 7월 독일 리벡대 의료정보학 연구소에서는 CT, MRI, X선의 이미지를 분석해 다양한 암의 징후와 이상 신호를 탐지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GAN을 이용하여 원본 영상과 진위 여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딥페이크 의료 영상을 만들어 인공지능이 질병을 올바르게 학습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 이전에는 환자의 민감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했고 의료용 3D 이미지 합성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 다양한 연구 진행과 인공지능 학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딥페이크 의료 영상으로 환자의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인공지능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활용 사례, 마이헤리티지 새로운 추모 방식. 온라인 가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헤리티지에서는
고인이 된 가족이나 순국 열사 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추모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딥러닝 전문 기업 DID의 딥 노스텔지아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먼저 생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그림 등을 마이헤리티지 플랫폼에 업로드합니다. 플랫폼 내에서 하지를 개선한 후 사진이나 그림을 잘게 분할하고 분할된 각 조각에 맞는 각도와 표정을 원본에 덮어 씌웁니다. 그 다음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자르고 합성하여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형태로 고인의 모습을 제공해줍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딥 노스텔지아 서비스가 공개되자마자 자연스러운 표정과 입체적인 서비스 제공에 호평일색이었습니다. 5번째 활용 사례, 신기술 접목, 재회. 딥페이크 기술에 VR, AR, 음성 복원 등의 기술을 더하면 더 큰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딥페이크와 음성 복원 기술을 접목해 김현식, 김광석, 터틀맨 등 그리운 이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룹의 완전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 번의 첫 주인공 터틀맨의 사례입니다. 2008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의 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목소리를 복원하고 페이스 에디팅 기술로 얼굴을 재현했는데요.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만 같던 이들의 만남이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감동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또한 1996년 우리 곁을 떠난 전설적인 가수 고 김광석의 생전 목소리로 2002년에 출시된 노래를 들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오디오 전문 AI 업체 슈퍼톤에서 음성 복원을 실시하여 TTS 기술의 악보 정보를 함께 입력하여 모창 AI를 개발한 것입니다. 모창 AI를 충분히 훈련시킨 후 김광석의 목소리 데이터를 적용하여 고 김광석이 한 번도 부를 수 없었던 2002년의 노래도 그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딥페이크 기술과 VR 기술을 함께 결합한 사례도 있는데요. MBC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에서는 7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딸 나연이를 가상현실에서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와 말투, 몸짓 등은 기존 사진이나 영상으로 분석하고 모션 캡처, 3D 등의 기술을 통해 가상세계 속 나연이의 모습을 실제와 가깝게 만들었는데요. 어머니는 VR 장비를 착용하고 가상세계 속에서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딸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져 감격했고 딸과 가상현실에서 짧지만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은 인간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무한하게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데요. 안정성과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